사랑해 I love you I love you 어떤 말을 원해도 난 이기까이 해줄게 我爱你 Te quiero 너무 달콤해서 말이 맑아지가 아우 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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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인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당신은 나의 배터리 You know my new romance 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사랑이 필요하다. 코로나 이후 더 고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헤쳐나가 보려고 만든 시간이죠. 뉴 로멀, 뉴 로맨스. 오늘 나오실 분도 그렇습니다. 이분들 없이는 우리 일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해도 되겠죠. 바로 배달 라이더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배달 일을 해오신 배달의 고수 한 분 모셨습니다. 이성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수십 년간 배달 일을 해오셨다고요?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IMF 97년 12월 달에 처음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겁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조선일보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 예. 그 영업직이라고. 영업직을 하셨군요. 네, 네. 그 수습이 6개월인데 예. 50만 원 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자취방 얻어놓고 이제 생활비하고 예. 50만 원 가지고 빠듯하게 딱 맞더라고요. 예. 3개월을 못 버티고 예. 고시원을 얻어놓고 일용직을 다니다가 어느 날 예. 신문 기사에 예. 벼룩시장을 보니까 숙식 제공에 월급을 80만 원 준다길래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아, 거기가 바로 지금 달성군에 네. 있는 대진강이라는 중국집이었습니다. 중국집이었군요. 네. 아유, 그 시절이면은 지금 뭐 20년도 더 됐는데 지금은 라이더라 그러지만은 그땐 그런 이름도 없었죠? 철가방맨, 짱깨이, 거의 대부분 아저씨, 어이, 이런 호칭이었죠. 네. 지금이야 뭐 스마트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돼 있었습니다만 그땐 그런 거 전혀 없었잖아요. 그때 당시는 지도도 없었습니다. 지도도. 네, 중국집 가면은 그 사장님이 그려놓은 동네 약도가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약도를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눈대중으로 눈썰미로 이렇게. 그렇죠. 눈썰미. 예. 눈썰미하고 암기. 아하. 그리고 처음 일을 시작할 때 한 달 동안은 예. 매일 일이 끝나고 나면은 그날 장부를 펼쳐놓고 예. 이 지역은 어디, 이 지역은 어디, 이 지역은 어디 약도상으로 다시 이제 복습을 하고. 네. 그게 한 달 정도 반복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동네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더라고요. 아, 뭐 동네 사정은 빠꼼해지시겠네. 그렇죠. 여기저기 어디가 멤버가 있고 누가 살고. 누가 살고 숟가락이 몇 개 있고 숟가락이 몇 개죠. 강아지 이름이 뭐고 그때 강아지 그 시절은 이름? 그랬죠.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오늘 배달의 고수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배달의 고수는 뭐의 고수입니까? 적어도 지리에 대해서는 다 외우고 있어야죠. 네. 그리고 이제 음식 배달을 하는 게 막 싣고 달리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음식을 안전하게 도착시켜야 되고 예. 또 빠른 시간에 도착해야 되고 아하. 그래서 배달에 항상 이제 광고를 보면은 옛날에 신속 배달, 총알 배달 이런 게 들어가 있죠. 네. 그 신속 배달과 또한 안전 배달을 같이 겸해야 하는 그 바로 노하우가 수입으로 또 직결되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는 만큼 돈 버는 거죠. 아는 만큼 벌린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랬던 이성희님, 지금은 소속이 어디십니까? 지금은 배민 라이더스입니다. 배민 라이더스. 역시 그 이런 어떤 배송을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 업체죠. 네네. 그러면 중국집 배달원일 때 하고 이렇게 라이더가 됐을 때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요? 중국집은 제가 이제 일당으로 한 5년 정도를 다니고 예. 그다음에 직고용으로는 약 2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아, 직고용으로는 2년. 네. 네. 그 직고용 일때랑 지금이랑 차이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직업 자체가 그때는 직고용 할 때는 이제 하나의 일자리였는데 네. 이것이 이제 플랫폼 회사라는 게 들어오면서 이제는 일거리로 바뀌게 되는 이제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로.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 그러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모든 것이 파편화되어 있죠. 모든 것이 파편화된다. 저희들에게 돌아오던 혜택, 예, 그리고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보험료라든가 보험료. 오토바이 구입 비용이라든가 네. 그런 모든 장비가 예. 가게에서 다 지급이 됐었는데 네. 지금은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스스로 부담하는 네.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제 4대 보험, 뭐 산재, 뭐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데 전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실업급여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퇴직금 자체가 저희들이 없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버는 수입 자체가 예. 그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플랫폼 회사가 이익은 많이 가져가는데 옛날에 받은 혜택까지도 전부 다 어떤 거 없어지고 이제는 그렇죠. 어떤 그 일거리에 매달리는 어떤 자유인이 되신 거군요, 사실은. 네, 젊은 친구들이 이 계통에 많이 도전을 하는 게 예. 일이 자유로우니까 내가 네. 벌고 싶을 때 벌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다라고 하는 매력적이잖아요.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큰 독이었고 함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플랫폼 시장이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네, 이게 하나의 어떤 무법지대라 그럴까요? 무법.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보장도 없고 책임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플랫폼 기업과 어떤 그게 관련된 보험사도 마찬가지고 네, 여기서 무법 행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무법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혀 대항할 수 없이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되고 실제로 버는 수입에서 많게는 30% 이상은 예. 비용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한번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한 달에 4,500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이게 다 자기 수입이 아니란 말입니까? 수입이 비용에서 아니죠. 뭐가 빠져나가죠? 일단은 보험료, 보험료 가장 빠져야 큰 되고. 비용이 예. 연료비하고 식대입니다. 오토바이 연료비, 연료비하고 그다음에 식대. 오다 가다 식대. 예. 예, 식대만 이것 해도 하루 한 끼를 6,000원씩만 잡는데도 최소한 2끼는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식대만 해도 대략 30만 원 들어가요. 네. 그 연료비가 보통 500 정도를 버시려면은 예. 연료비가 거의 25에서 30 정도 들어갑니다. 25만 원에서 30만 원. 그리고 그리고 보험료는 천차만별이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나이대가 있어서 이제 200만 원 초중반대를 내고 있는데 네. 이제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 30대, 예. 20대 후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800에서 1,300만 원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1년에. 네네. 예. 그러면 이걸 월 단위로 환산해도 거의 뭐 100만 원 가까운 네, 금액입니다. 작게는 뭐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보험이죠. 자, 그러면 얼핏 어림잡아 따져봐도 거의 500번다고 해도 200만 원은 빠지는 것 같은데요, 비용으로. 그렇죠. 예. 보험료하고 기타 부대 비용하고 다 빠지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많게는 200 가까이. 한 달에 며칠 정도 일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2일 정도 일을 하는데 네. 평균적으로 일반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 제가 데이터 저희들 조사한 것이 있는데 예. 그 조사를 해보니까 24.5일, 24.5일. 24.5일을 휴일에 일하는 경우가 꽤 많아 보입니다. 휴일은 거의 라이더들 중에 80% 이상이 다 일을 합니다. 네. 왜 휴일에 지금은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라 그랬죠. 예. 일거리가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직이라고 하는 이제 이 새로운 현상이 점점 더 어떤 기존에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다 제거되는 것으로, 그러면서 비용은 다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라이더들은 오토바이로 이렇게 일하지만 또 커넥터라는 이런 또 신종 그 직무가 생겼단 말입니다. 네네. 예,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쿠팡에서는 쿠리어라 그러고 배민에서는 커넥트라 그러는 이제 음식 배달 관련 노동자들이 생겼는데 예, 이 노동자들은 유휴 노동자라 그래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가입을 시켜놓고 일거리를 주는 형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방식으로 일을 주죠? 앱 가입을 하고 예, 그리고 동영상으로 교육을 받으면은 누구나 다 계정을 만들 수 있고. 예, 나이 예. 관계없이 연령 관계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콜을 받으면 나 집에서 일하다가 이거 배달하고 와야 되겠다 하고 가서 배달하고 일 네네. 보는 김에 배달도 하고 네, 이렇게 자유롭게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어허. 근데 그러면 이제 배민 같은 경우에 네. 커넥트하고 라이드하고 분명 구분이 되거든요. 예, 라이드들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 직업입니다. 직업이고 예. 여기에 우리의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이고 그렇겠죠. 그 커넥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르바이트 개념이죠. 예, 내가 가는 길에 그냥 이제 우리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차값 좀
반찬값. 그 남자들 같은 경우 가는 경우에 가는 길에 뭐 커피값 한 잔 네. 벌 수 있는 이제 그런 소수의 그 노동이 얼마나 되냐면은 커넥트 숫자가 7만이고 예. 그리고 이 생계를 이걸 생계로 해서 살아야 되는 라이더가 3,000명이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커넥트가 10%만 나와서 일을 해버리면은 일거리가 저희가 일거리가 없는 거죠. 없어져 버리네요. 일거리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코로나 시대 이후 플랫폼 회사는 매출이 30%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 더 많은 불특정 다수의 노동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예.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그런 역효과가 났었죠. 예, 라이더들의 지갑은 가벼워진다. 예, 참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노동은 자유로워진 거거든요. 네네. 일거리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아니면 피곤하면 좀 쉬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하면서 좀 그 배달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예. 그렇지만은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음. 내가 쉬고 싶다 해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집에 있는 아들 생각하고 딸 생각하면은 쉴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아파 계시는 부모님 생각하면은 쉴 수가 없습니다. 돈 벌어야 되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예. 일자리가 없는 게 곧 일거리가 없는 거죠. 네. 지금은 일거리가 없다는 것이 곧 내 일자리가 하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네. 그러면 일을 하실 때요. 내 재량껏 일을 해야 되면 상관이 없는데 콜 받는 순간부터 오히려 더 감시감도 콜을 받는다는 받는 느낌이 순간부터는 예. 예전 직고용으로 있을 때 일할 때보다 예. 더 심한 감시와 감독과 지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체제가 저절로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뭐 길을 가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심지어는 이제 배달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본 시급보다도 예. 이제 비용을 빼고 나면 기본 시급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평균적으로. 네. 기본 시급이 안 되기 때문에 한 개씩 콜을 다녀 가지고는 수지가 안 수입을 맞죠. 맞출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콜을 2개, 3개 이렇게 같이 가게 되거든요. 네. 복수의 콜을 가다가 보면은 내가 경로로 가고 싶은 경로를 가지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음식 경력이 이제 어느 정도 있던 사람은 메뉴를 보면은 무엇을 먼저 가야 될지 알거든요. 예. 코스가 맞지 않더라도 예. 면이 먼저 가야 되고 족발이 늦게 가야 된다는 건 네.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그렇죠. AI가 지시하는 대로 가야 돼요. AI가 족발을 먼저 주라고 하면 족발을 먼저 줘야 AI라면 돼요. 인공지능. 인공지능. 중앙에 네. 컨트롤 타워가 인공지능으로 네, 인공지능으로 그걸 다 가요. 본다 요거죠. 네. 예. 다 그래서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제가 바꿔서 이를 수행해 본 적이 있어요. 예. 고객센터에서 바로 메시지가 와요. 뭐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시스템에 맞춰서 하시라고. 그러면 휴대폰 위치 추적 다 되고 경로 이동 다 감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파악이 됩니다. 전화 오는군요. 네, 전화 옵니다. 뭐라 그래요? 보통 이제 현재 배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타치는 이제 최대한 안 하고 있는 편인데 예. 제가 일반 대행을 할 경우에는 제가 이제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시려고 예. 거기서 커피를 마시는데 시간이 한 5분, 7분, 10분이 채 안 됐어요. 5분, 7분 정도 흘렀을까? 이제 팀장님이 전화가 와요. 예. 이성희님 지금 뭐 하세요? 음. 왜 콜 안 잡으세요? 지금 바... 바쁘니까 이거 빨리 가세요 하면서 콜을 넣어드릴게요 하면서 한꺼번에 5콜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뭐 어디 그 조용한 데서 잠시 숨 돌리며 커피 한 잔 할 여유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료들 이야기인데요. 예. 화장실에 볼 보고 있는데 예. 왜 콜 안 잡냐고. 그러니까 예전 배민도 그래 했었거든요. 네. 왜 콜을 안 잡냐고 전화가. 나 지금 볼일 보고 있다고. 빨리 보시고 나와서 콜을 잡으세요. 그런 결국은 뭐 어떤 그 통제에서 벗어난다는 건 거의 생각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네. 통제에서 벗어나면은 일을 하지 말아야죠. 예. 그 예전에는 이제 배민 같은 경우에 센터마다 그 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네. 따르거나 이끌거나 떠나라. 따르거나 이끌거나 떠나라. 네. 굉장히 예. 고용 입장에서는 저희들 안정적인 그런 이제 직업으로서의 개념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한 항상 네. 그런 위치에 있었죠. 네. 자, 그러다가 만일에 이제 그 사고라도 좀 당한다든가 어디 좀 아프다거나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뭐 제때 배달이 안 됐다. 네. 그러면 누군가의 책임을 묻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에 현재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좋아졌죠. 네. 지금 사고가 났을 경우는 그 음식에 대한 책임을 예.
제가 사고 나왔을 때 저한테 묻진 않더라고요. 아. 근데 일반 대행 같은 경우는 네. 사고가 나면 거의 기사들이 예. 다 물어야 됩니다. 아, 사고가 났음에도 예. 그 주책 사유가 기사학이 있기 때문에 라이딩이 예. 혹시 지금도 조금 다치신 상태입니까? 네, 지금 현재 그 산재 적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어쩌다가 그 빗길에 넘어져 가지고 예. 빗길에 지금 기억으로 아마 그 넘어진 자리가 맨홀 뚜껑이었던 것 같아요. 예. 철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 물이 살짝만 올라가 있어도 블레가 있으죠. 아. 그때가 이제 저녁 어두워질 때였고 네. 어두우면은 노면이 상태가 아예 잘 보이질 않으니까 네. 거기서 아마 브레이크 락이 걸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넘어진 것 같은데 예. 간단하게 넘어졌는데 굉장히 크게 넘어진 것도 아니고 근데 좀 다치기는 좀 골절이 돼가지고 예. 수술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이제 수입이 없으실 건데 제가 듣기로는 한 3개월 되셨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면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제 산재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산재 적용을 받는 것이 보통 우리가 사고월 포함 4개월에서 네. 4개월 또는 3개월에 평균 급여의 70%를 받지 않습니까? 네. 취업 손해수당으로 해서 네. 70%를 받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저희 라이더라는 직업 자체가 예. 우리나라의 직업 분류상 직업 코드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분류가 어떻게 되냐면은 특수 고용직에 예. 킥 서비스로 일괄 분류가 되어 있고요. 예. 거기에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제가 전화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예. 1급이 48,000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요. 48,000원. 그래서 최저 시급 이하이기 때문에 예. 최저 시급으로 예. 이제 보조를 해주겠다. 네. 그래서 이제 68,000원 정도, 68,000원 정도를 예.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럼 빨리 KU하셔서 또 일할 계획이시죠? 당연히 일은 해야 되고요. 네. 근데 문제는 저는 이제 중국집하고 일반 대행하고 이렇게 여러 방면을 많이 거쳐왔잖아요. 네. 이제 아직 일반 대행 같은 경우에 산재를 제어하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대행 업체인 네. 경우 지금 네. 전년도 자료에 하면은 약 20%, 음, 20%가 채 안 되는, 예. 그럼 80%는 산재 자체도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완전 사각지대네요. 완전 사각지대죠. 네. 사고 나면은 그냥 어쩌면은 사고가 조금만 커져버리면 그냥 인생 끝나는 거죠. 예. 이 자본주의 어떤 보호 장치도 없고. 어떤 보호 장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자, 산재보험에 일단 전부 다 가입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과제인 것 같고 보상금도 휴업 수당이 너무 낮게 책정돼서 실효가 없다. 그렇죠. 실효성이 없죠. 어쨌든지 간에 직고용 시대에 비해서는 노동의 지위가 한참 하락하는 거 아니냐. 가치가 추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노동자로서의 대우 자체를 받지를 못하는 거죠. 완전히 그 지위를 약탈해 버리는 건가요? 그렇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잠시만요. 난 널 사랑해 너의 모든 몸짓이 큰 의미인 걸 난 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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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노멀 뉴 로맨스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배달라이더 이성인님과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에서 그 꼭 출연자들한테 여쭤보는 것은 어떻게 하면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 역지사지라는 표현을 제가 써도 될까요? 네.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은 예. 그 이해가 곧 관심이 되고 그것이 곧 사랑이 아닐까. 저희에게 네. 빨리빨리 하라고 재촉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빠른 고객님의 재촉이 플랫폼 기업들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예. 그 빠른 배달을 원하고 모든 일을 빨리빨리 하기를 원하다 보니까 라이더에 또한
저희들이 이제 오토바이가 거리의 무법자이고 네. 거리에 무서운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저희들 일하는 구조가 빨리빨리로 되어 가다가 보니까 기업의 목표나 라이더의 목표가 모두 빠르게만 되어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한 템포만 늦추어서 간다면은 예. 우리의 안전이 더 확보되고 네. 그리고 음식도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비자 여러분들의 재촉이 곧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네. 재촉을 하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도 더 빠른 배달 경쟁의 시장으로 내몰리게 되고 예. 그 구조에서 저희들은 더 빨리 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의 구조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더 빠른이 아닌 더 안전하게라고 바꾸어진다면은 네. 그것이 곧 저희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부터 한번 깨우치고 앞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성희 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어떤 곡입니까? 강산의 노래입니다. 네. 강산의 제목이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제목이 좀 어떤 기네요. 점이 그렇게 좋으세요? 어, 말로 표현하기 힘든. 뭔가 네. 이제 저희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네. 영유해 가지 않으면은 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예. 의미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 우리의 국민 의식이 바뀌고 시민 의식이 바뀌고 네. 그리고 법이 바뀌고 예. 이제 사회적 사각지대가 바꾸어지는 네. 그런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는 자만이 예.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네, 거슬러 올라가는 자 마지막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성인 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광고 먼저 듣고 노래 듣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